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자 중에서 증상 감염자가 현성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하여 사람에게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 이게 뭐냐요? 1. 동력, 2. 저항력, 3. 면역력, 4. 병원력, 5. 감염력. 정답 4번 병원력입니다. 병원력,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의 병원은 병원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하스피털 그런 병원 가잖아요. 일단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을 간다. 여기서 증상이 있는 감염을 현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현성, 나타났다. 증상이 없는 것은요. 불현성 감염이죠.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해서 병원체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이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병원력이라고 하고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능력은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증식하는 능력, 이 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염력이 되고요. 이 병원체는 바이러스, 숙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성 감염자, 나타났다는 거죠. 감염이 나타났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람, 병원체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이 있는 사람을 현성 감염자라고 해요. 감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현성 감염자. 증상이 없는 사람, 불현성 감염자.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도 있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뭐가 양성이야?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냥 결핵 환자예요. 근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거나 음성이다 또는 양성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은 결핵 환자라고 명백하게 안 나오고 잠복 결핵 감염자 또는 결핵 의사 환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성 나오고 음성 나오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잠복으로 가세요. 일단 국가고시 용어로는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되었어요. 그런데 결핵에 해당하는 어떤 소견도 없어요. 기침도 안 해, 엑스레이도 찍어도 멀쩡해, CT 찍어도 멀쩡해.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되어 있지만 증상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한번 다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만 보세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됐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하나도 없고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균 검사에서 양성이어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사실 결핵 환자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염 검사에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로 판단을 합니다. 객담 검사 음성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결핵 의사 환자 마치 모든 게 다 결핵 같아 보입니다. 의사 헤아레일 의 같을사 마치 다 그 결핵 같아 보인다. 이 의사예요. 여기서의 의사는 닥터가 아닙니다. 기침도 2주 내내 했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 같아? 소견은 결핵이지만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이게 바로 의사 환자예요.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돼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의사 환자고 균 검사에서 확실하게 음성 나왔어. 하지만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모든 소견이 하나도 결핵 같지 않아? 잠복이죠. 모든 소견은 결핵에 해당하지만 하면은 의사 환자예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1. 당뇨병 조기 검진 2. 처방된 인슐린 투약 관리 3.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4. 망막 및 신장 합병증 검사 5.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활성화. 정답은요? 1차 예방 3번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이죠.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키워드예요. 당뇨병의 조기 검진, 조기 검사 2차죠. 처방된 인슐린 투약 관리 2차죠. 또 망막이나 심장 합병증 검사 이거는 3차로 볼 수 있죠. 자조 모임 활성화 이것도 3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과목별로 이거는 교집합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1차적인 예방, 병이 걸리기 전입니다. 질병 발생 전에 건강 수준과 저항력을 높이는 것, 지역 주민 대상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캠페인,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교육하는 거 그게 바로 1차적인 예방이에요. 예방 접종, 1차적인 예방, 산정 간호, 건강 유지, 보건
보건교육, 건강증진, 금연교육 이런 것들은 다 1차적인 예방이고요. 이미 질병은 걸렸어. 하지만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에요. 질병을 조기에 차단해서 원래 건강을 되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건강검진 1차 아니고 2차적인 예방입니다.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건강검진은 조기검진, 조기치료, 조기진찰, 조기발견이죠. 2차적인 예방입니다. 흉부 X선을 통한 결핵의 발견, 조기발견 이거는 2차예요. 흡연 학생 상담 이미 담배 피고 있죠? 2차예요.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이미 당뇨 걸렸죠? 2차적인 예방. 처방된 인슐린 투약 관리 이미 당뇨 걸렸죠? 2차적인 예방.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조기 치료 조기 검사 2차적인 예방이요. 3차적인 예방. 병은 이미 걸렸어요. 하지만 치료 후에 남는 장애와 기능 회복을 해서 잔존 기능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 3차적인 예방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활, 사회복귀, 재적응, 물리치료를 한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 예방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3차 예방, 불구 예방, 의치보철, 신장 합병증 검사, 자조모임 활성화 다 3차적인 예방입니다.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1. 백일해, 2. 볼거리, 3. B형 간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정답 3번 B형 간염이죠.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이에요. 주사바늘에 찔렸거나 성관계 있을 때 옮을 수 있죠. 백일에는 호흡기계 감염으로 볼 수 있겠어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합니다. 볼거리는요. 침에 의한 비말 감염 또는 이것을 만졌을 때 접촉성 감염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것들은 2급 감염병으로서 먹어서 걸리는 소화기계 감염병이에요. A형 간염, 전염성 간염이에요.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A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 수혈, 오염된 주사기, 성접촉,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은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능, 인공능동면역. 정답 3번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인공능동면역이죠. 면역 이름, 요거 5개만 외우면요. 면역 문제 그냥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난 후에 생긴 면역은 인능, 인공능동면역이다.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긴 면역 역시 인능, 인공능동면역이다. 모자수, 모초로부터 받은 면역, 자수, 자연 수동이다. 모체, 모유, 태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모자수로 가세요. 홍자능, 홍역을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코로나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대상포진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이것도 대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앓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 자능이고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거 예인능, 인공능동이에요. 앓고 난 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병이 얻어진 거니까 자능. 예방접종은 인위적으로 맞은 거니까 인공능동. 항감, 면회, 인수. 항감, 왜 불러? 항감, 왜 불러? 항감, 면회, 인수. 요게 국시에 요즘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은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이거 주사 맞았으니까 이거 인공능동 아니야? 아니에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은 인공수동이다. 특이하니까 기억하세요.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 인능, 인공능동면역,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인능, 인공능동, 모자수, 모치로부터 받았어, 자연수동면역, 홍자능, 홍역을 앓고 난 후 자연스럽게 생겼어, 자능이에요. 항감, 면회, 인수, 항감, 면회, 인수.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했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면역, 항감, 면회, 인수, 인공수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국시에 다 나와요. 암관리법상 50세 여성이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암 검진의 종류는 50세 하면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거의 다 40세고 대장암이 50세이고요.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부터, 유방암, 위암, 간암은 40세부터, 대장암 검사 50세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이에요. 방위, 감대, 자, 폐, 방, 유, 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 우리나라 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의 성비는 남성, 여성이에요. 1. 출생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2. 노년층은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3.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이다. 4. 연령별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5.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 인구수로 표시된다. 정답은요? 3번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이다 입니다. 출생 시는 남자가 더 많아요. 뭐보다 뭐가 많다 했을 때는 뭐가 많은지를 보세요. 여기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여자가 많다고 했어요. 출생시는 남자가 많습니다.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가 태어날 때는 더 많은데 또 노년층은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은데 여기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남자 100명에 대한이 아니라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가 우리나라 성비예요. 여자가 기준이에요. 성별 인구 구성 성비 여자가 기준일까요? 남자가 기준일까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 비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성별 인구 구성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우리는 분자로 올린다고 했어요.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 결국은 남자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남자 수예요. 1차 성비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딸이 많냐 아들이 많냐 이거고요. 2차 성비 출생했을 때 장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거 2차 성비예요.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 장래 인구는 몇 명 정도 되겠구나. 출생 시의 성비입니다. 출생 시의 성비는 남자 아기가 더 많아요. 3차 성비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 결국 남자의 수를 구하는 거죠. A분의 B 곱하기 100. 남자의 수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가죠. 4차 성비 노년 인구의 성비입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짧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율이 남성 비율이기 때문에 노년 인구는 성비가 낮아져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남자 인구이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진다. 영아 사망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아는 출생 후 1년에서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 3. 영아 사망자 수에는 임신 28주 이후에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한다. 4.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다. 5.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의 수이다. 정답 4번이죠.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왜? 영아는요 0에서 1세예요. 그런데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다.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낮다 이 의미잖아요. 그쵸? 영아는 출생 후 0에서 1세 1년 미만의 아이죠. 1년에서 6년 미만은 모자보건법상의 영유아 대상자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낮죠.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상기 사망이죠.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는 신생아죠. 신생아 사망률이죠. 영아 사망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그러면 영아가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고요. 그해 태어난 총 영아, 출생아를 분모로 내리고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A는 분모, B가 분자가 됩니다. 영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항상 분자로 올립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 부분이 국시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야 공식을 물어보지만은 과거에는요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영아 사망률은 왜 중요한가? 영양 수준이나 모자 보건에 민감하고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영아가 죽는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일정 연령군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다.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은 낮아지죠. 영아 사망률의 수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크다.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빌빌거려요. 아파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도 안 좋겠죠?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분자는 뭐예요? 그해 죽은 영아 사망의 수. 분모는요? 그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 나라의 보건 수준 낮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 그 나라 보건 수준 괜찮다? 좋다? 향상됐다? 높다?
임신 20주에 받은 산정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인부의 다음 정기 검진 일정으로 오른 것은 20주면요. 4, 5, 20. 임신 5개월 차죠. 임신 7개월 차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랬기 때문에 20주 차면은 한 달 후, 4주 후에 가니까 24주가 정답이 되겠고요. 산정관리 횟수, 임신 7개월 이내는 한 달에 한 번, 4주마다 가고요. 임신 8, 9개월에는 2주마다 한 달에 2번 가고요. 막달 한 달만 매주 가는 거예요. 4로 나눠보세요. 한 달은 4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달은 매주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 전 달 8, 9개월은 2주마다 간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만약에 30주차였어요. 그러면은 4, 7에 28, 7달이 넘었죠? 8, 9개월이죠? 이런 경우는요. 한 달에 2번 가는 거니까 32주 후에 가는 것입니다. 30주에서 2주 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접종 전날은 금식을 하도록 한다. 2. 접종 직후에 목욕을 하도록 한다. 3.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도록 한다. 4.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5. 접종 후 고열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정답 5번이죠. 접종 후에 문제가 있어 의사한테 진찰 받아야겠죠. 접종 전날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접종 직후 목욕 안 하죠?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지 않고 똑바로 누워서 재운다.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 활동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후 주의사항이 국시에 잘 나오죠? 접종 전날 목욕하고요. 접종 당일은 목욕하지 않고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접종을 해야 오후에 문제가 있어도 예후를 지켜볼 수가 있다. 예방접종 후에는요. 항상 그 병원에서 접종 후에 30분가량 병원에 접종 기간에 머물러서 애의 상태를 관찰한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혹시 아나필락틱 쇼크, 급성 중증 과민증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은 병원에 있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은 체크해야 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시키지 않는다. 접종 후 고열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수면장애, 심계항진 등이 나타나는 일반 적응 증후군 반응의 첫 단계는 1. 소모기, 2. 대응기, 3. 저항기, 4. 경고기, 5. 탈진기. 정답 4번 경고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PTSD 문제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경고기, 신체적인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 경고기. 저항기는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 대응 기전의 이용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저항기고요. 소모기, 탈진 반응, 신체적인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로 퇴화하거나 병들게 되는 단계가 바로 소모기, 탈진 반응이 되겠습니다.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